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다하는 3D Max 2017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단축키에 설정하는 방법과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보는 방법은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부터 목록들이 쭉 나와요. 자, 얘는 스크립트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메인 UI에 all command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마 초기 화면 창일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탭이 키보드 탭이기 때문에 처음 여시는 분들은 키보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로 돼 있다 하면은 키보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단축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목록들을 리스트들을 쭉 보면은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단축키가 컨트롤 1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이게 바로 단축키들이에요. 제가 단축키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맥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을 끝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를 잡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쭉 뒤쪽 가겠죠. 명령어가 상당히 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진 거예요. 적당하게 줄여줄게요. 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명령어 중 하나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convert to editable poly가 있어요. 자, 박스를 하나 그린 다음에 우클릭하면 convert to editable poly라는 게 있죠. 자, 단축키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명칭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convert to editable poly. 재빨리 여기다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재빨리 con을 칩니다. con. 앞에 두세 글자만 쳐도 돼요. 그리고 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con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내리면서 convert to editable polygon 나오죠. 자, convert to editable spline도 나오고요. 저는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 즉 숫자 키가 있으면 숫자 패드에 자, 2번을 누르게 되면 저는 바로 변환이 되게 굳이 우클릭해서 컨버팅 하지 않게 해놨습니다. 자, 루프 한번 볼까요? 루프. 에로를 칩니다. 에로. 늦게 치면 이렇게 돼요. 에로까지. 자, 루프는 저는 컨트롤 스페이스로 했어요. 자, 링을 볼게요. RI. 빨리 치겠습니다. RING. 자, 저는 Shift 스페이스로 링을 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단축키를 하나씩 넣는 건데, 또 자주 쓰는 게 전 시밀러도 되게 자주 쓰는데요. 시밀러는 뭐냐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를 뭐 하나 만들겠습니다. 금방 만들게요. 자, 에디터 폴리로 변환을 하고, 예. 자, 뭔지 아시겠죠? 딜리트 하고, 엣지 부분 선택하고, 줄이고, 링하고, 챔퍼하고,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인쇄 됐어요. 인쇄하고 딜리트하고 쉘 넣겠습니다. 쉘. 에디터 폴리 그냥 변환해버리고요. 자, F4번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의 엣지들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자, 너무 얇구나. 좀 더 두껍게 좀 볼게요. 잘 보이게. 얘는 한 5T, 한 8T 정도 할게요. 이렇게요. 에디터 폴리. 자, 엣지. 선택했죠. F3번 누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시밀러라는 게 있어요. 시밀러. 이 선과 같은 속성, 그러니까 같은 뭐 비슷한 위치, 얘랑 비슷한 어떤 선과 점을 찾는 게 있어요. 저는 얘를
컨트롤 S로 찾아놨거든요. 저쪽 대각선에 하나 선택이 되네요. 다른 데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면이 저쪽으로 가서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뭐 인식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하고 밑에도 선택됐네요. 여기 선택됐을까요? 여기도 선택됐네요. 밑에 부분은요. 여기는 안 됐네요. 자, 하단부 됐나요? 하단부는 안 됐어요. 얘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S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두 개씩 빠졌으니까 링을 해줬어요. 그러면 쑥 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밀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깎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시밀러를 어떻게 찾냐?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신 다음에 자, 올 커맨드로 바꿔주시고 sim sim 바로 나오네요. 시밀러. 저는 컨트롤 S로 했어요. 컨트롤 S.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축키가 잘 돼 있는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하키에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컨트롤 S를 쳐요. 그럼 시밀러가 떠요. 자, 저는 또 다른 것들을 단축키를 지정해 볼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서브 메뉴 터보 스무스는 됐고요. 셀렉트 인버트 여기 있네요. 컨트롤 I도 있네요. 단축키를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뭘로?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단축키를 넣어볼게요. 제가 셀렉트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셀렉트 여기다. 셀렉트 서브 여기 있네요. 셀렉트 서브 오브젝트 루프 앤 링이 있는데 Alt L, Alt R이네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미 돼 있네. 자, 얘를 그냥 지워볼게요. 리스트를. Alt L, Alt R을 리무브 할게요. 선택해서 리무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Alt L을 넣을게요. 루프니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Alt L Assign 눌러줍니다. 등록이 되죠. 얘 선택할게요. Alt R 눌러줬어요. 자,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Assign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피어를 하나 그릴게요. 애들 폴리 바로 변환했습니다. 자, 제가 엣지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링과 루프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링은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루프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루프 방향 가고요. 이 선택 하나 한 다음에 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직각 방향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버텍스가 되면 사라져 버려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하나, 겉에 거 두 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된 걸 쭉 점들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 L을 누르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고 안 돼요. 두 개 이상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선택이 돼요. 이 두 개 선택한 다음에 Alt R을 눌러줍니다. 위아래로 다 선택이 됐죠. 이렇게. 아이고, 저 뒤에 것까지 선택해서 돼 있네요. 관통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셀렉트 서브 오브젝트 이게 비활성화 됐더라도 이 버텍스 상태에서 선택이 되지 않는 거 혹은 폴리곤 상태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Alt L 눌러주겠습니다. 물론 폴리곤 상태에서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기는 해요.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미리 보게 되거든요. 누르면 되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막 누르면 돼요. Shift 누르고 있어요, 현재 얘가. 그리고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르륵 긁어주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긴 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링 루프를 꼭 하고 싶어. 해야 될 때가 꼭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Alt L, Alt R. 만약에 그게 단축키가 없으면 방금 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딨냐? Select예요. Select, Sub Object. 자, Sub Object 나오죠. Sub Object라는 것은 Vertex, Edge, Polygon, Element, Border Element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Select Similar는 선택이 Ctrl Q로 되는데 이거하고 Select Similar하고 그냥 Similar는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건 안 돼 있을 거예요. SIM. 자, 이 Similar 안 돼 있을 거예요. Similar는 등록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Ctrl S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축키를 어디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바뀌거나 그러게 되면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들고 다닐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얘를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해주면 자, 맥스의 어떤 기본 폴더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 내문서 쪽으로 보내거든요. 내문서나 아니면 이 C 드라이브 쪽으로 보내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프로그램 86 말고 64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가 보통 기본 생성 코드거든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저장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내문서 쪽에 넣으라고 지금 컴퓨터에서 나왔네요. 잠깐만요. 네. 세이브 누르니까 자, 프로그램 파일 이쪽에 쭉 나와가지고 you don't have 뭐 이렇게 퍼미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너의 그 C 드라이브의 문서 폴더로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하는 거예요. 자, 고우원 폴더 저는 이제 컴퓨터 중에 고우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아무데나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리라는 게 있네요. 자, 리플레이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것을 이메일로 보내 놓으셔서 다른 컴퓨터에서 맥스를 운영하실 때도 그대로 당겨와서 내 컴퓨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리셋 하고요. 이왕하는 거 단축키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피어 하나 그릴게요. 에털 폴리 저장했고요. 단축키 리스트들을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많이 쓰는 거. 저는 이렇게 컨트롤 넘패드 1번 쓰게 되면은 에딧 폴리 모디파이라 해서 스택을 쌓으면서 어떤 폴리곤을 편집하는 게 단축키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넘넣기 2번은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곤으로 바꿔놨어요. 컨트롤 키 넘넣기 3번은 에디터블 스플라인, 에디 스플라인 모디파이어고요. 넘넣기 4번은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쉬프트 스페이스는 링, 컨트롤 스페이스는 루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잠깐 봤지만 Alt R은 서브 오브젝트, 즉 버텍스나 어떤 엣지, 폴리곤, 보더, 엘리먼트 말하는 거죠. 자, 서브 오브젝트 링은 Alt R, Alt L은 루프로 해놨어요. 서브 오브젝트 Alt 루프는요.
그리고 줌을 하는 거 컨트롤 시프트 Z 하게 되면은 줌 이스텐즈 올이에요. 자, 캐드를 하시는 분도 이 말 딱 아시죠? Z 엔터, E 엔터. 네, 그겁니다. 그리고 Z 키는 그냥 줌이에요. 뷰 하나만 확대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확대를 하냐? 물체가 한 뷰포트에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컨트롤 S, 시밀러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선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자, Shift S는 스위프트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윕 루프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쓰이거든요. 이 스윕 루프도 저장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SW 누르게 되면 바로 떠요. 여기요, 이렇게. 아마 이거 안 돼 있을 거예요. 기본 단축키로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축키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거 Q. Q는 셀렉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원래 Q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스마트 셀렉트인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 셀렉트. 아, 이게 아주 짜증나요. 이게요. 뭘로 짜증나냐?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Q키를 여러 번 연타하다 보면은 SM 스마트, 네, 이게 아마 기본 단축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한번 Q 어사인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이거. 자, 물체가 선택되는 툴의 어떤 모양새인데 보통 이렇게 렉탱글 형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Q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ON으로 바뀌어요. Q 한 번 더 누를게요. 이렇게 이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물론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한 번 더 누르면은 쭉 드래그 돼가지고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스프레이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 타입으로 선택이 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복구가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안 좋냐면은 보통 우리가 물체를 선택할 때 이 W라든지 E라든지 R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선택을 할 때 딴 데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이 미끄러진 수가 있죠. 이렇게 미끄러져 버려요. 자, 옆에 살고 클릭할 때 살짝 미끌려요. 이렇게 살짝 미끌려요. 살짝만 미끌려도 이렇게 물체의 크기가 변하거나 혹은 살짝 선택한 때 살짝만 미끄러져도 물체가 이렇게 미끌려 버려요. 앵글도 마찬가지예요. 앵글도 바깥쪽 있다가 다시 와요. 자, 얘는 다행이네요. 여기 돌아가네요. 잘못하면 이렇게 물체가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의도치 않게요. 그래서 물체를 클릭하면서 선택할 때는 항상 Q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셀렉트 오브젝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Q를 여러 번 누르게 돼요. 자, 제 개인적인 습관은 그래요. 근데 그게 셀렉트 오브젝트 되어 있다 보면 계속 이게 선택하는 툴의 어떤 방향이 모양새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얘가 필요하면 제가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내가 골라요. 나 이거 필요해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편해서 저는 아예 단축키를 바꿔버립니다. Select SEL Select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Select 오브젝트 항상 또 밑에 있죠. 얘가 여기 있네요. Q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Q는 항상 선택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Assign 해놓는 거예요. QWER 이제 QWER이 워낙에 자주 쓰이고 맥스를 하다 보면은 기능적으로 정말 더 많은 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QWER에 다른 단축키를 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동이나 그런 것은 뭐 이게 우클릭으로 이렇게 막 무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클릭으로 로테이트, 우클릭으로 스케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QWER에 다른 단축키를 넣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게 아니고서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QWR 단축키를 유지한 상태에서 Q는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하시는 게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실제로 작업할 때도 이 상태에서 물체 선택하지 않으면 혼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도 뭐 실수하지 않겠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드래그 하는 거는 W키가 돼 있어도 드래그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안 밀려 있을 때 이제 드래그 하는 이 곳에 어떤 물체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요. 잘 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계속 켜고 작업하셔도 큰 문제 없겠지만 보통은 셀렉트 오브젝트, 즉 물체를 선택하는 이 아이콘이 상태에서 물체를 선택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단축 키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어라고 있는데요. 터보 스무스는 물체를 둥글둥글하게 하는 건데 저는 컨트롤 T를 쓰고 있어요. 아직 우리 터보 스무스가 따로 안 배웠죠? 그리고 얘를 엔터 폴리 변환한 다음에 물체를 어태치하고 디태치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어태치, 디태치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도 단축키를 써놓고 있어요. 자, 선택해서 단축키 클릭하면은 바로 어태치가 뜨죠. 자, 엘리먼트 선택해서 디태치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고요. 자, 이 단축키는 자, 어태치, 아이고, Alt A를 쓰고 있고요. Alt D를 쓰고 있어요. 어태치, 디태치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단축키 리스트를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맥스에 관련된 좀 바꿔야 되는 단축키가 있다면은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을 손에 익히면서 쓰려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이런 그룹이라든지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컬랩스 뭐 그런 것들, 커넥트 뭐 이런 것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의자를 그릴 때 우클릭해서 커넥트 했잖아요. 그럼 우클릭 커넥트 대신에 Alt 컨트롤 E를 누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커넥트가 돼요. 보세요. 버티스 선택하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Alt Shift E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Shift E를 누르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엣지 상태에서 바로 커넥트를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어떤 즉발적인 그런 속도가 필요할 때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숙련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날리면 돼요.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날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도 쓰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안 쓰면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사용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뭐 혹시나 여러분들 어떤 여기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바꾸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컬러스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선정을 해보시다 보면은 선택을 해보시다 보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뭐 잠깐 뭐 여기 온 김에 설명 마저 더 할게요. 자, 마우스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우스 탭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줌 어바웃 마우스 포인트 오소그래픽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얘가 줌이 있는 위치로부터 이렇게 확대 축소 되는 거예요. 이게 꺼지게 되면 한가운데가 중심이 돼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는 체크가 꺼져 있었는데 최근 버전부터는 체크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휠 줌 인크리먼트는 줌의 이제 부드럽기죠. 부드럽기 정도를 하는 거고요. 자, 이 툴바. 자, 툴바 같은 경우는요. 툴바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다 툴바거든요. 이것들이 다 툴바예요. 툴바. 여기다가 어떤 이제 툴바가 추가를 하거나 메뉴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쿼드 메뉴바 이거 얘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기본 메뉴 창에 뜨게 되겠죠. 여기 있는 메뉴가 여기 그대로 사용이 돼요. 잠깐만요. 물체를 밖으로 나갔다가 네, 해볼게요. 자, 뭐 셀렉트 시밀러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죠. 플레이스, 피벗, 서피스, 뭐 오픈 어드밴스 페인터.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새로 깐 거예요. 그 메뉴바는 여기에요. 요 리스트들이 여기 있는 요 바들을 이 리스트들입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들도 전부 다 이게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로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화가 돼 있는 게 바로 3D Max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단축키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겠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